예금보험공사 KDIC 주요 업무부터 자소서까지 완벽해부.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1티어 금융공기업 중 하나죠. 예금보험공사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을 선택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입사 후에 하고 싶은 업무 내지는 기여하고 싶은 바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KDIC의 역할 그리고 어떤 현황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번에 항목이 10개인데 그 각각의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내용을 좀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금보험공사 공사 소개,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기여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고객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기는 기본적인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들의 예금을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금융회사들로부터 어떤 이 보험료 내지는 어떤 출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금보험 관련된 기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이 각종 금융기관들이 부실 징후는 없는지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예금자들의 그런 예금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을 조기에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뭐 이런 보험금 지급이나 지원자금 회수 그리고 부실 관련자 조사 및 책임 추궁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금융기관이 파산함으로써 예금자가 예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이런 개인 그 예금자들한테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파산한 이후에 이 파산한 금융회사를 어떤 식으로 추후에 관리함으로써 이 예금자들한테 대신 지급한 기금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사후적인 노력들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 부분에 보시면 좀 더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예금자 보호제도 부분의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가서 보시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예금의 범위를 지금 나눠 놓은 건데요. 이쪽은 보호금융상품, 이쪽은 비보호금융상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일반 예금 성격이 있는 상품에 한해서만 이런 예금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호 한도도 정해져 있는데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뭐 그런 세부적인 요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자소서를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회사 부분에 보시면 실제로 예금보험공사의 그런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총 300개 국내 금융기관이 보호 대상 금융회사에 속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어떤 보험료 그리고 출연료 뭐 출자금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이런 수익 혹은 그런 망할 걱정이 전혀 없는 굉장히 좋은 금융기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300개 금융기관의 어떤 부실 그리고 어떤 이 위험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통제 장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보호 한도에 들어가시면 이 개인 그 예금자들한테 그런 보험금이 지급되는 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자료실에 예금보험 관련 통계 자료에 들어가서 각종 이제 월별 통계 자료가 있는데 바로 보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그런 어떤 이런
업무 흐름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뒷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실제로 이 예금보험 공사에 쌓여 있는 뭐 기금 액수도 있고 실제로 부보 대상이 되는 보험금 납입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읽어 보신 뒤에 여러분들 자소서 쓰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이쪽에 가서 이제 자료실에 이 각종 글로벌 정책 이슈 브리핑 자료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요거 말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사 연구 및 세미나 자료들을 좀 봤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이런 예금자 보호 제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뭐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어쨌든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어떤 정책과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외 사례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행한 어떤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앞으로 좀 더 정교한 정책 수립이나 아니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몇 개를 좀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요국들의 예금보험 기금 관리 조달 체계 조사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시면 각 이 나라별 사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제가 여기서 다 언급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뒷부분이랑 연결되는 내용 중에 언급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현재 차등보험료율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 보입니다. 뭐냐면 소형 금융회사와 대형 복합 금융회사 간의 어떤 차별적인 평가 모형과 차등 보험료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융 전 업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계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각 금융회사 내에서도 업권별로 그런 보험 계정이 별도로 운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일부 업권에서의 지속적인 부실이 타 금융 산업까지 전이될 수 있는 만큼 뭐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별로 이렇게 별도의 업권별 계정을 운영할 게 아니라 금융업 전 분야에서의 이런 공동 계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뒷부분에 아마 26페이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넘어가서 보시면 만약에 이 공동 계정을 신설할 경우에 어떤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성이 있는 업권들 간의 공동 계정 연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호 이익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유사성이 크거나 상호 연계성이 높은 업권의 부담을 더욱 높임으로써 어떤 공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별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이런 공동계정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공동계정이라고 해서 무작정 모든 업권을 다 뭉친다라는 게 아니고 각 이제 업권들 간의 어떤 연계성과 부담 수준, 리스크 수준을 좀 이제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의 계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만큼 한 번쯤은 일부 자료만이라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예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소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각 항목별로 주요 내용들만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은 회사 선택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그게 왜 공사가 그 기준을 충족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2번에서 지금 1번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회사들 중 특별히 해당 공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거든요. 해당 공사, 그러니까 여기 예보죠. 예보를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어서 1번 항목은 제 생각에는 우선 여기서는 공사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기업, 공공기관이죠. 를 지원한 이유를 제대로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사실 사기업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사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존재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존재가 어떤 산업 생태계라든지 어떤 개별 기업들이 추구하는 이익의 균형점을 만들어주고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혹은 이런 공기업, 공공기관이 만드는 어떤 환경, 생태계 자체가 살기 좋은 세상, 혹은 누구나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조성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이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위주로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렇다면은 예보가 어떤 측면에서 위에서 네가 언급한 측면에 부합하냐? 라는 걸 묻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건 누구나 어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에 집중하면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에 집중. 무슨 뜻이냐면 예금보험공사는 선량한 이 서민 예금자들의 금융 자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제 선량한 서민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 결국에 정답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민들의 삶의 기반이 붕괴되면 나라 전체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은 개인들의 삶의 기반인 만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개개인의 어떤 서민들의 금융활동이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단단한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 혹은 이런 개별 소비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겠죠? 사실 이런 식으로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도전적이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공사가 어떻게 그 도전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냐고요? 뭐냐면은 공사와 공공기관이 이 앞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개선해야 되는 환경과 어떤 규제와 어떤 생태계들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이다라고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예보가 왜 부합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예보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얘기해주면 충분히 그런 이 예보가 왜 그런 어떤 도전적인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기금 운용,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고민과 분석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앞에서 아까 언급드렸던 어떤 공동계정을 활용한 전 금융기관의 어떤 전체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과정에서 어떤 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지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더 좋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충분히 1, 2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공사의 인재상에 본인이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설명해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업무에 적용 발전시킬 수 있는지 기술해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풀어내면 됩니다. 우선 공사의 인재상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뢰성, 소통, 책임감 3가지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따왔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성
뭐 금융 전문가로서 신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하나를 파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서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해보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당장은 어떤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치밀하고 깊이 있는 어떤 분석과 이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이해도를 갖춘 그런 태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내가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충분히 어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금융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지원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내가 금융과 뭐 관련된 어떤 자격증과 은행 관련 인턴 경험이 있다라고만 던지지 말고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했던 것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이 전문성 확보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결국에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300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게 뭐 보험사일 수도 있고 증권사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고 저축은행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각기 다른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군에 대한 지식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계적인 지식들이 뭐 예를 들면은 그 해당 산업 혹은 이 다양한 어떤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유도 좀 같이 밝혀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소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가장 뛰어난 역량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제가 크게 짚어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과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특정 산업군 그리고 사업 역량에 맞는 분석과 대응을 해낼 수 있는 소통 역량이 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각기 다른 직무, 배경, 생각을 가진 이들과 효과적으로 소통을 끌어냈다. 라는 흐름으로 써주면은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공익 기여, 뭐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 어필을 해달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측면에서만 접근을 좀 해본다기보다는 이 내가 하는 일이 조직에 혹은 팀에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에 정말 깊이 있게 몰입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4번은 뭐 여기서 위에서 언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아까 아까 예를 들면 제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뭐 하나를 후벼 파서 어떤 전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태도는 갖추고 있는데 금융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내가 어떤 특정 산업 아니면은 그런 어떤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이 지식적인 스킬들을 좀 갖춰 나갔다는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위에서는 태도를 어필하고 아래서는 지식을 어떻게 채워 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이 4번 항목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성 시에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걸 통해 어떻게 업무 역량을 끌어올릴 것인지 최대한 디테일을 살리십시오. 디테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디테일을 얼마나 살리느냐가 여러분들이 4번 항목 여러분들의 부족함도 오히려 이 직무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얘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지원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테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공익에 기여를 많이 하고 책임감 넘치게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항목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다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좀 추가로 그냥 살짝 포인트만 짚어드린다면 어떤 활동을 했나만 언급하지 마세요.
그 활동들, 예를 들면 뭐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조직과 팀을 위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생각들을 보여주시고요. 근데 이런 어떤 행동과 생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변화와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까지 밝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 시절에 뭐 수능 공부법 카페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했던 적이 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뭔가 운영했던 적이 있다라고만 얘기한다기보다는, 비록 내가 어떤 이 적극적으로 봉사단체에 소속돼서 봉사를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지식을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큰 어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분히 기여했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견해를 좀 같이 제시해 보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번은 자주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 할 게 많잖아요. 자, 7번입니다. 여기서 뭐 취미랑 특기 써도 됩니다. 뭐 되냐 안 되냐 떠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뭐 어떤 지식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까지 여러분들이 막 굳이 뭐 학업이나 취업을 제외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활동을 적으라고 하는데, 뭐 억지로 없는데도 뭐 관련된 경험, 뭐 이렇게 금융기관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어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여러분들이 신문 보기를 써도 좋고, 뭐 독서를 써도 좋고, 영화를 써도 좋습니다. 근데 그 활동들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와 어떤 이 가치가 뭐냐라는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 아니면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현재까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같이 해줄 수 있다면 뭐 간략하게 같이 언급을 해봐도 충분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8번 항목은 뭐 여러분들이 삼성그룹 쓰실 때 삼성그룹 2번 항목 성장 과정이죠. 쓰실 때 뭐 인물, 영향받은 인물 쓰잖아요. 이거 쓰셔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존경 인물과 존경 이유, 분명히 그 뭐 이력사항 적을 때 같이 이제 적었을 텐데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뭐가 다르죠? 본인한테 영향을 준 인물과 이유. 뭐 똑같이 전 또 얘기하겠죠. 스티브 잡스. 어떤 이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자극을 줬던 계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창의라는 게 정말 이 세상에 없던 새로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창조가 탄생한다는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너무 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는 것 자체가 그냥 중요한 거죠. 뭐 누굴 쓰고 안 쓰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9번 항목은 제가 이 자소서 작성법에 대한 가이드 제시하기 전에 볼만한 자료들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차등 보험 요율제에 대한 에 대한 이야기, 차등 보험 요율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동계정 대응을 통한 전 금융권 리스크 뭐 해지에 대한 이야기 등등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들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도 제가 아까 같이 얼핏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어떤 이 공사에서 고민을 통해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제시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석사 박사도 아니고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다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금융기관과의 더 적극적이고 더 잦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내가 부지런하니까 그렇게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도 충분히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물론 똑똑한 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거지 뭐 사원 한 명이
직원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작성하실 때 너무 뭐 쫄아가지고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만 분명히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들어 표현하라는데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요거 딱 끝내고 요거 딱 쓰고 심플 is the best 쓰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